산업부 문건만은 아닙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 지원 계획을 담은 USB를 건넸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당시 USB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던 걸까요?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단정하며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의심을 근거로 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이 건넨 USB입니다.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USB는 도보다리가 아닌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됐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당시 참모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정상회담 직후 당시 김의겸 대변인은 USB를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업데이트한 내용이라고 공개했고 이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화력이나 수력 발전 같은 에너지 협력이 언급돼 있을 뿐 원전 내용은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적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고 문 대통령은 직접 이를 반박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도 USB 내용 공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제 78호 중의 1. 그래서 이 US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당하여 취소 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상급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그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 24일 대전 MBC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3월 31일 헌법 수업 도중 나왔습니다. A 교수는 민주노총 등 김정일 지시에 따르는 애들이 있다.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다. 이게 나라가 퇴보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수업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200만 원 벌금이 선고되면 자격 상실이다. 개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수업은 학생 60명 정도가 수강 중인 행정학부 전공 선택 과목으로 헌법 강의입니다. 한 학부 학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을 소탕하지 않아서 민주공화국의 해가 됐다며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내용을 말하니 경악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내 보수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 찬양 발언만 들었다거나 제주 4.3 사건을 비하하는 발언이 불편했다는 등 부적절한 강의 내용이 몇 년째 계속되어 왔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여야 정치권 비판이지 특정 정파 지지 발언은 아니었다며 듣기 거북했을 수는 있지만 강의에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학 측은 대전 MBC 보도 이후 학생 면담을 통해 발언 내용을 확인했으며 내년부터 해당 교수에게 헌법 과목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국 강성보수 진영의 행사에 등장해 부정선거와 중국 배후론을 편 한국 보수주의 연합. There will be regular election fraud,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definitely be behind. 이들은 아예 워싱턴 DC 중심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연합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엔 백악관 인근이자 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이곳 프레스 빌딩을 찾아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년의 참석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간첩, 이재명이 간첩,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스빌딩 13층에서 보고대회까지 열었는데 이번 대선은 부정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we would call on our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please look into this. 중국 공산당 개입 가능성을 꺼내더니 현장 조사를 했다며 증거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There were gross irregularities in voting, in early voting and on voting on election day. 오래된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전 의원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President Trump, you know what election fraud looks like. Now it's happening to your allies. Please act and act soon. 한미가 연대해야 한다며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했고 부정선거에 몰입해온 황교안 전 총리와도 한마디 나눕니다. 오늘 저는 이 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조사까지 해달라는 게 맞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This was a political statement that governments typically do, so I wouldn't place much credence in it. 미국 정부가 형식적 답변을 한 거라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I don't know what the U.S. government will do.